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군산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할인율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침체된 군산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7달 만에 2,200억 원이 발행돼 한 달에 310억 원씩 유통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의 상품권이 유통된 데는 상품권 구매 때 주는 10%의 할인 혜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주는 10%의 할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발행 금액의 4%를 지원하지만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은 2배 넘게 많은 1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산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4%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군산시는 6%의 할인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가 되고 그러면은 10위가 아니라 6%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할인 혜택 축소는 지역 상품권 사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상품권이 만약에 10%도 혜택 안 준다면 줄어든다면 그냥 무조건 상품권 쓰기 그냥 카드 써버리면 낫지. 어렵게 불씨를 살려놓은 골목 상권이 또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입주한 기업들의 실제 고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익산 산산업단지에 26개 업체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익산 함열에 조성된 사산업단지는 6개 업체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업체들의 실제 고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들 입주 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익산 3사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인 기업은 모두 32개로 분양 체결 당시 4,200여 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준 이들 기업들의 실제 고용은 846명에 그쳐 업체들이 약속한 일자리에 비하면 고용률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익산시가 분양계약 체결 때마다 밝힌 기대 효과와 비교할 때 초라한 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지방채와 그다음에 특별회계까지 자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효과가 현장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2,6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두 산단의 분양률은 67.7%로 더 많은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주 기업에 주는 유치 보조금을 고용 실적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 명소 가운데 하나인 지리산 바래봉에서 오는 25일부터 철쭉제가 시작됩니다. 익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모든 전등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자락이 철쭉 꽃망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래봉은 다음 달 중순까지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상춘객들을 유혹할 예정입니다. 남원 운봉 철쭉제 행사장에는 농특산물과 먹거리 장터가 들어서고 야생식물 사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부터 상단부까지 염차적으로 한 달 정도 피어서 아주 멋진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49회 지구의 날을 맞아 익산에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시청과 공동주택 190여 곳의 전등을 모두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저탄소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장수군은 지난 19일 한누리연당에서 장영수 군수와 관련 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8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반입수수료의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허우키 의원은 주민 수건 사업비로 써야 하는 리사이클링타운 반입수수료 가운데 4,300만 원이 지난해 주민협의체 위원장 인건비와 법적 비용 등으로 전환돼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의체 운영비가 공무원과 정치인의 경조사비 등에 쓰인 내역도 나왔다며 전주시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장수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현지 실사 날짜가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축구협회는 현지 실사를 통해 장수군의 입지 조건과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보고 천안시와 경주시 등 다른 7개 경쟁시군과의 비교 작업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축구센터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경기장 12곳, 숙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4만 1,0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곤충 산업의 경제 규모가 60조 원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식품과 의약 등을 중심으로 3천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인식이 낮고 농가도 강원과 제주 다음으로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곤충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곤충 종자 보급센터를 설치하고 곤충 산업을 식품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춤했던 전북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수가 다시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의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결과 전북 병의원의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 2016년 3,890명에서 2017년에 2,4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는 3,5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군산시 서흥남동의 자택에서 아내 82살 B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에 찌르고 머리를 둔기로 3차례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넘게 치매를 앓아온 아내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병수발이 힘들었다는 유서를 쓴 뒤 아들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내 한 체육회 전 사무국장 62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창 26도, 전주 28도, 무주는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10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그 뒤로는 대체로 흐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